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이달 중순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부터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6도, 구미 10.1도, 봉화 4.3도 등에 머물러 이달 들어 지난 2일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낮 기온이 대구 16도 등 12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다시 기온이 올라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발전과 현안 사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수원 이전과 남북권 신공항 건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자치단체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풀 수 있는데도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도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사항과 각종 민원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취수원 문제라든가 화장장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의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생발전특위는 앞으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도청 이전터 개발 등 국책 사업과 대구 경북 공동과제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소화를 시켜서 원활하게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발생한 행정적, 경제적 비능률과 비효율의 문제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양의회의 협력으로 가시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의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숨진 최모군과 같은 중학교 동급생 가운데 2명이 추가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해 폭행 피해 학생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최 군의 어머니를 조사한 결과 최 군이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1년 여름 다리에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전소된 주택 50채 가운데 어제까지 14동을 철거한 데 이어 오늘 용흥동에서 2채를 철거했고 등산로 정비도 90%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많고 슬레이트는 처리 비용이 톤당 38만 원으로 지정 폐기물로 신고하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철거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피해보상 조례안 검토에 착수했고 내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물의 날 중앙정부 기념식이 물의 날인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국제물산업박람회가 함께 열립니다. 중앙정부 기념식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해 일산에 이어 대구가 2번째입니다. 국제물산업박람회에는 200여 개 기업체가 600여 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국제물산업 컨퍼런스와 세미나,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전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LIG 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전자 IT융합 산업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전시, 경상남도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의 IT 역량과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 경남의 항공생산 기반을 연계한 항공전자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과 국세청, 금감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가 발족했습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처벌과 불법 수익 환수 조치, 과세, 영업 정지 등 종합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이 지난해 5월부터 한빛문화재연구원에 낙동강변에 있는 관호산성의 학술조사를 맡긴 결과 지표면 아래에 돌로 만든 성벽이 드러나 이 성이 기존에 알려진 토성이 아니라 석성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은 관호산성은 전체 둘레가 1.8km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 북진하던 6, 7세기에 만든 것으로 고대 산성의 성곽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큰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40.4세로 나타났는데 대구 지역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 연령에 근접한 40.2세로 42세인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산업은 고령화가 숙련도를 높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고령화가 생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마다 고령화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은 오늘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 질의를 통해 한 개의 도시에 두 개의 행정이 병존하는 도청 신도시의 기형화를 해소하려면 신도시 독립이나 자치단체 조합 가동 또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 등 세 가지 방안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